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장이 안 좋아서 이거를 올리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기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코스닥은 물론 바이오가 너무 지금 추세가 안 좋다 보니까 와단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이렇게 8월에 올린 거는 8월에는 이제 좀 거래가 기대가 되지 않나 싶고 작년에도 8월 기점부터 바닥을 찍고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혈액암 관련돼서 ASH 학회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번 8월에도 좀 오름 테라퓨틱은 상승에 이제 다시 초입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12월 달에 혈액암 학회가 열리다 보니까 8월이면 이제 초록 공개에 대한 데이터를 반영을 해야 되고, 그 초록이 11월 달에 이제 오픈이 될 거고, 12월 달에 이제 학회가 여는데, 물론 BMS가 초록은 대응 안 하고 곧바로 학회에서 12월 말이니까 학회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임상 일상에 대한 중간 데이터를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임상 일상이 어쨌든 27년도 2월 1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당연히 제일 큰 혈액암 학회에서 좀 발표를 할 거다. 그게 이제 어쩐 전반적인 흐름상 당연히 이제 8월에 초록 데이터를 이제 반영시키고 11월에 데이터가 오픈되고 할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타임라인상 8월은 그런 기대감의 또 다른 시작.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이 억가당한 코스닥 바이오 시장이 좀 바닥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부터는 좀 다른 모습이 또 코스닥 전체 바이오 시장도 있겠지만 우리 오름 테라피틱만큼은 또 개별 주식으로서 큰 모멘텀을 갖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다른 이제 항암제들하고 좀 이력들을 좀 비교해 보면 지금 BMS에서 임상 일상 진행하고 있는 게 24년도 5월에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2년 2개월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남은 게 한 6개월 지금 남았고 공식적으로 그러면 단독이든 병역요법이든 간에 아직 지금 공식적으로 임상 이상 용량 증량을 지금 확정짓지는 않았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임상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거고, 특히 지금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임상 용량에 대한 것들을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잔여한 6개월 앞두고는 상당히 이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6월이나 7월, 이제 8월 이때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어떤 이제 독성이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FDA로부터 이제 임상 중단을 당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면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가장 그 블록버스터급이었던 키투르다 같은 경우에도 임상을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해서 이렇게 지금
지금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면역 항암제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도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데이터만 좋다면, 네. 잠깐 좀 저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네,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2년을 넘게 임상을 빅파머가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이상 보고 없이 잘 되고 있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긍정적 신호다. 그러니까, 뭐, 의욕적으로 일부 효과가 좋아서 작년 말, 뭐, 작년 하반기에 뭐, 병용요법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뭐, 이 병용요법을 하다 보면 기존 치료제를 썼을 경우에 뭐, 베노토클락스하고 아자스티딘이라는 이제 표준 치료제 요법이 있잖아요. 그 요법을 쓰는데 어차피 항암제 자체가 독성이 있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미 환자들이 버틸 만큼 버티고 많이 힘든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들한테 지금 병용요법을 이제 같이 쓰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고난이도의 위험성을 지금 돌파하면서 지금 환자들한테 이제 확장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임상의 청신호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을까. 뭐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임라인상 우리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뭐 AS 착회 그 일정도 있지만 이게 2년 넘게 아직 어떤 FDA의 뭐 그런 제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가 우리 오름 테라피틱으로서는 가장 큰 기대감의 원동력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약효는 단독요법에서는 아마 기존 치료제로서 이제 내성으로 이제 듣지 않던 재발성, 불응성 환자가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 완전 관해가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효과 수치들이 이제 얼마에 이제 공개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병용요법에 있어서는 기존 표준 치료제에서 이제 뭐 알려진 바로는 완전 관해율이 60에서 70%라는데 얼마나 더 이제 그 수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요게 이제 기다려지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임상이 순항하고 있고 월 말에 결과 발표가 꼭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얼마의 진짜 드라마틱한 숫자가 나오느냐 요거는 우리가 뭐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릴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BMS의 임상을 가장 기대하는 이유는 DAC 기술에서 지금 임상 일상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BMS 임상이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인체에 대한 데이터가 진짜 믿을만하고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이 보인다. 이 기대야말로 이제 오름이 비록 이제 BMS의 그 615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에셋 자체를 매각했지만 차기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결과적으로 뭐 다들 예측하시겠지만 이제 BMS 임상이 잘 되면 당연히 ORM 1253의 뭐 에로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거다. 뭐 아니면 자체 임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뢰성이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기업 자체 레벨이 달라지는 중차대한 사건이 될 거고 시기가 될 거다. 뭐 다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거 믿고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연 이게 이제 혈액암뿐만 아니고 고형암 쪽에서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뭐 이런 게 이제 의문인데, 자금력과 속도를 바탕으로 이제 중국의 지사까지 이제 설립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임상이 좀 전임상 같은 경우 특히나 뭐 미국보다는 규제가 덜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 지금 몇몇 빅파마들이 이미 이제 DAC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뭐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예 통째로 회사를 사서 뭐 이렇게 지금 DAC 추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속도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오름이 이렇게 빠르게 중국 지사까지 설립하는 걸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시장 상황을 떠나서 굉장히 FM대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굉장히 뭐 바이오 업계의 어떤 이제 표준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그만큼 뭐 전공법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신약 개발에 위해서, 그리고 시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신뢰가 좀 드는데, 결과는 이제 데이터가 좋게 나와야 되겠죠, 중간 데이터들이. 네. 그런 기대를 계속 갖고 있고, 저 역시도 버티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개별 종목이 아닌 매크로 환경 때문에 워낙 이제 바이오가 폭락을 했지만, 개별 종목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방이다. 우리 작년에 보셨잖아요. 저점 대비 한 7배, 단 몇 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그것도 DAC 기술에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DAC 기술이 그 빅파마로부터 임상 데이터, 처음이잖아요. 인간 데이터가. 그게 이제 공개되는 순간 또 다른 어떤 지평을 열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갈 그 선이 뭐 감히 얼마까지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겠다.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의 다이치 상교, 네, 그러한 이제 성공 스토리가 나올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 임상도, 그 다음에 뭐 시장 환경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믿는 만큼 잘 된다면 보상을 받는 구조,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나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나 똑같은 배에 타고 있다.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쭉 갖고 간다. 네. 지금 뭐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고, 보완적으로 보면 공시사항에서 보면 이제 회사가 스톡 옵션을 최근에 이제 행사를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6월 17일 날도 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4월 21일 날도 했어요. 물론 이제 스톡 옵션이 시장에 뭐 물량 부담도 있겠지만, 이 스톡 옵션 구조를 찾아보니 내가 1만 원에 받았고 스톡 옵션을 뭐 10만 원에 했으면 9만 원, 한 주당 9만 원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이 9만 원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한 방에 뭐 한 미국 같은 경우 한 50%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한 4만 5천 원의 소득세를 일단 내고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자, 이 스톡 옵션을 뭐 7만 원이든 뭐 9만 원이든 뭐 얼마에 실행했는지는 좀 뭐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스톡 옵션 실행하면서 내가 소득세를 낼 정도면, 네, 케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세를 먼저 내야 되니까 소득세를 내고 바로 단기로 매매를 해서 팔아버리면, 네, 엄청난 그나마 어쨌든 간 이제 뭐 40%, 뭐 50% 이득을 바로 이제 환수하는 거니까, 회수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임직원들이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냥 자기가 이제 이익을 최대한 먹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만 스톡 옵션을 지분이 이제 임직원들이 그 스톡 옵션을 다시 이제 팔았다는 공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임직원들은 나와야 되니까. 그 말인즉슨
그 가격에 이제 스톡옵션을 실행하고 소득세를 50%뭐 이렇게 냈지만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에셋 자체를 BMS에 매각했기 때문에 100%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코어는 이뤄줄 수 있고 가장 정보에 강한 BMS의 임상권이든 자체 진행하고 있는 뭐 임상 데이터든 아니 임상 데이터는 자체 진행하고 있는 전임상 데이터든 그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이 있고 회사에 대한 근데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실행하고 바로 매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여전히 가능성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볼만한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조선미지에서 7월 초에 나왔죠. 이제 마일스톤이 가시권. 그러니까 뭐 이승주 대표가 작년 8월 이때쯤이었죠. 그때 이제 임시주총하면서 작년 말이나 올해 초면 뭐 마일스톤을 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사실 거기에 낚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S 자체를 매각했기 때문에 뭐 결정은 BMS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공식 임상 일상이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솔직히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패는 보고 죽어야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돈이 들어오는 걸 떠나서 임상의 결과가 좋다는 데이터만 나와도 어차피 돈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데드라인은 11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초록을 공개한다는 전제하에 11월 초 초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어쨌든 학회 12월 초 그래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뭐 연초만 해도 얼마나 한참이 남았네 싶었지만 지금 이제 8월 초기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 9, 10, 11, 12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뭐 기존에 팔고 가신 분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여기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워낙 장이 또 안 좋고 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잘 될 회사임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러 가지 지표와 경황상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